자, 마이클 리 선생님, 일단은 그 김일성이요, 그 김정은의 할아버지, 이 김일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일성이 아니다, 가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예.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기다렸습니다. 예. 온 국민이 북한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네. 김일성에 대한 상식이 정확해야 돼요. 예. 진짜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김일성은 1888년 함경북도 북청군 출생이고 호적상에 본 적은 서울 종로구 사직동 166번지에 본 적을 둔 분인데 네. 구한말 시대에 일본 육사에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그분이 1911년에 일본 육사 기병과 23기로 졸업을 하고 그 15년에 기병 중위가 됩니다. 네. 중위가 되는데 그때에 한국인으로서 일본 육사에 가 있던 학생이 김일성 외에도 33명이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홍사익이, 이응준, 김석원, 김인욱 등 약 33명이나 또 육사님 그 중에 한 분이 진짜 김일성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1919년 3.1운동 됐을 때에 그 직전에 병가로 서울에 휴가를 와요. 예. 와가지고 3.1운동을 맞습니다. 예. 3.1운동을 맞고서 그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그 일본 육사 출신인 지대형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탈영을 해요. 탈영을 해서 만주에 가서 우리나라 그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님 아시죠? 이시영. 네. 그분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요. 예. 만주에서. 거기에서 교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네. 교관인데 그때에 신동천이라는 사람이 신팔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예.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관인데 그 세 사람이 신팔균하고 그 김일성의 본명은 김광서입니다. 김광서. 예. 그리고 지대형 세 사람이 우리 이름을 전부 하늘천자로 바꾸자. 가지고서 신팔규는 신동천, 김광서는 김경천, 그리고 지대형은 지청천. 자기 어머니 이름을 다 이청천이라고 부르는 경우 있지만 그 사람 원래 지가요. 지청천. 세 사람이 그 이시영 선생이 세운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해요. 예. 교관을 하는데 그때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시달림 받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기 구입차 시베리아의 브라지보스토크에 갑니다. 거기에 무기 가는데 거기에도 우리 교포들이 있는데 독립투쟁을 하고 있어요. 예. 지도자가 없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이 잔학행위는 말도 앓고 거기서 독립투쟁을 합니다. 하면서 처음으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그분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김광서 선생이 선생이 일본 육사 23기 출생인 김광서가 시베리아에서 독립투쟁을 할 때 처음으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그 애국적인 투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름이 소문이 머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사에 2번이 납니다. 그 얘기가. 그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에. 마이클 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김일성은 진정은 김광서입니다. 그분이 1880년생 김광서가 진짜 김일성이에요. 예. 우리나라 나이 먹은 사람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니?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네.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중국의 국공합작 항일투쟁이 형성이 됩니다. 장개석 국민군하고 모택동의 공산당이 국공합작으로 항일 공동전선을 피죠. 네. 그때에 만주에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것이 창설이 됩니다. 예. 모택동 산하에, 예. 공산당 산하에. 그때에 한인만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었어요. 예. 그걸 제6사라고 합니다. 사단이 아니에요. 제6사. 제6사. 근데 6사 병력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단이니까 굉장히 크게 한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지휘관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 6사 지휘관이.
다른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이요. 다른 북한 인물. 우리가 말하는 김광석 그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쭉 쓰는데 그 후에 동북 항일 연군이 이제 괴멸되죠. 예. 일본하고 만주에서 군경 합동으로 작전을 해서 괴멸될 때에 그 제6사라는 부대가 제2방면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때 그 육사의 사장을 하던 김일성이는 죽어요. 전사합니다. 예. 저 일본군이 쏴 죽여요. 예. 그 다음에 제2 방면군으로 개편됐을 때에 또 한 사람이 김일성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또 계승하는 거예요. 제2 방면군 그 군장이 김일성이에요. 예. 그 사람은 김광석 아니거든요. 아니고. 생일이 전혀 틀려요. 예. 예. 그랬는데 1939년 지금까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김광서 말고도 두 두 명이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 두 사람으로 제안을 할게요. 예. 그런데 1939년 40년 그 무렵에 동북을 항일 연군이 전부 다 괴멸돼요. 괴멸될 때에 약 300명이 극동으로 도망가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때에 그 동북 항일 연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약 300명이 1군, 2군, 3군 산하에 그 패잔병들이 그 도망가는데 그때 끼어있던 사람 중에 한 청년이 김성주입니다. 김성주. 예. 그 김성주가 있었는데 북한에 소련군이 주둔해서 북한의 공산국가를 수립할 때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예.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소련군의 극동경비사령부 스티코프 대장이 그 김성주를 잘 봐서요. 잘 봐가지고 이 사람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로마넨코 정치사령부에 상신을 해서 로마넨코 정치사령부가 33살 먹은 김성주에다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씌워요. 예. 과거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예. 국민이 따라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김성주가 김일성이가 되는 거예요. 더 평양에 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이 김성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김성주입니다. 김성주란 말이죠. 김성준이가 그 성장 과정을 지금 나오는 예. 김성주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만주에서 무슨 활동을 내가 앞으로 회고록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간략해서 얘기하면은 평양 모란봉공 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대회를 열죠. 48년도에 네.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주에서 들어왔을 때 그 김성주죠. 그래서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우리 애국자 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이 오신다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예. 88년생이니까 그 당시 57세입니다. 57세. 57세 초로에 씩씩한 장군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환영 나가자. 나가는데 보니까 33살 먹은 새파란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짜 김일성이거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건 가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북한 전문가님들이 오셨지만은 북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독한 세뇌구역을 시켰고 정치 압력을 넣고 독재를 했는지 그 사람이 김일성으로 진짜 김일성을 믿도록 만들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예. 북한 사람들은 압력에 의해서 권력에 못 의해서 그 사람이 진짜 김일성을 믿었다고 합시다. 네. 남한에서도 믿는 거예요. 남한에서. 그 좋은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도 있고 모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진짜 김일성은 서울 종로구 사직동 166번지에 본적을 둔 우리 유명한 김광서 장군이 시베리아에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투쟁을 했다. 다 알고 있는데 네.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독일에 가 있는 학자 송두유리가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걸 내서 뭐니 북한에서 발행하고 북한에서 역사를 날조하고 위조하고 선전하는 걸 그걸 그대로 받아서 분석해서 저건 북한의 김성주는 진짜 김일성이라 이런 학설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예.
국내에 그 내계적 접근법을 따르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 독립투쟁하던 김일성 장군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가짜인데, 북한은 시작부터 거짓말과 가짜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미국 전 CIA 요원이신 마이클 리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은 가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좀 대주셨는데,